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뉴스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을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핵보유국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까지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현재도 실제적인 핵보유국인 일본을 포함해서 핵무기 보유 국가들로부터 지리적으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모두 핵보유국인데 우리만 한반도 평화를 노래 불러봐야 힘 앞에 한없이 허약한 헛다리 평화구호제창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은 남북 경협이란 미명 아래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이뤄놓은 이 나라 경제를 끊임없이 나누기를 요구하겠죠. 또 중국이나 일본은 만약에 우리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도 어김없이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원했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핵보유국들 이해관계를 협상할 때 부수적으로 봐줘야 하는 거래 품목 국가로 써먹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한 지경이 되어가는 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냉정한 현실 같습니다. 또 그동안은 북한 경제 제재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었습니다만 이마저도 우리 문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대통령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제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은 북한에게 이제는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아니라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핵시설 폐기 후에 종전선언을 하자면서 폐기된 핵신고 기간을 그런 시간을 나중에 어느 시점으로 미뤄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시간으로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종전선언 시에 폐기하지 못한 핵시설은 신고 못하고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한다면 일정 부분 핵무기가 북한에 남았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바래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입장에서는 심한 표현으로 하면 죽 써서 뭐 준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이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힘과 힘이 대결하는 국제사회에서 또 주변의 핵무장한 국가들 사이에서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혼자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을 외쳐봐야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30배나 더 북한보다 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남한 경제 규모만으로 남한 국민들의 안보가 보장될 수는 없죠. 핵 가진 나라 사이에 핵 없는 나라가 가지는 경제력과 국가 자존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북한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김정은의 핵위협으로부터 모면해 왔지 않습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후에는 미군이 우리한테 주둔할 명분이 분명히 없어집니다. 미군 철수 후에 한미군사동맹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한미동맹이 유의한 지금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즉각 응징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이 철수할 경우는 우리는 주변 국가의 핵위협에 그대로 맨살이 드러난 쉽게 얘기하면 낙동강에 떠있는 오리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로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이 모두 핵 보유국이란 사실입니다. 주변의 핵 보유국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은 핵으로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1945년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로서 냉전 시대 주도권을 가졌고 그전 시대에 군사력이 막강했던 유럽 국가들도 먼저 핵 가진 미국에 주권까지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양보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이 되면서 러시아, 중국은 현재도 핵 보유국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면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핑계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간에는 핵 있는 나라와 핵 없는 나라가 대립할 때 주변국들도 야속하지만 핵 있는 나라 편을 드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는 우리는 지리적으로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많은 군사적 경제적 수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김치 냄새, 단무지 냄새, 짜장면 냄새가 온 거리에 범벅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을 해야 할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경쟁국가를 일거에 흡수해서 굴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시다시피 1974년 핵을 가진 인도가 당시 핵이 없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그때는 이제 동파키스탄이었죠. 지금은 벵글라데시인데 그 벵글라데시를 빼앗아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빼앗았죠. 빼앗아서 독립시켰지 않습니까?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김정은이 핵 없는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핵 없는 우리가 경제적 외교적인 굴복과 굴욕이 반복될 것은 명약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시각각으로 동북아 각국이 핵무기 보유를 앞서서 자국의 실리를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또다시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얻어내야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지금처럼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한 1,000억 원대를 그 차이를 가지고 옥신각신해서 미군 철수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 아닙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즉 NPT죠. NPT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협조는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그러는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2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계 제4위로 높게 평가되는 우리 그 원자력 기술 인력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뭐 탈핵하니 하면서 그런 기술 인력들이 어디로 다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핵연료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동의만 있으면 1, 2년 안에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좌파들도 미군 철수를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시점이 반대로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킬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핵 보유를 요구할 절호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문 정권은 IAEA나 NPT 등의 어떤 규제를 탈퇴해서 핵무기 보유를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당해서 지금의 북한처럼 힘들어질 거라고 핑계하는 핑계를 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뭐 핵무기를 먼저 가진 나라들로부터 핵포기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 외교하고 경제 제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치적으로 김정은에게 핵보유국을 양보해 줬다면은 미국이나 다른 주변국들이요. 김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핵보유를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다른 어떤 주변국에서 경제 제재를 해본들
미국, 중국이 우리와 경제 교류가 되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가 손해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재를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몇 년 전에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60% 이상이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기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분위기로 봐서 더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시점인 현재는 국가가 강하느냐 또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은 문 정권이 자기들만의 탈원전 비핵화의 이념만 가지고 고집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핵보유국 문제를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결정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한테 제재를 할 그런 나라들도 어쨌든 이분들이 먼저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니까 이런 우리 국민투표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정당했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가 안 되면 무조건 틀어막지 말고 정권은 공론화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정권이 역사 앞에 떳떳해지는 겁니다. 국가는 정권의 국가가 아니고 국민의 국가입니다. 정권은 몇 년이지만 국민들은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하고 지켜야 할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